자, 10월 10일 목요일입니다.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영상 퀄리티가 좀 안 좋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제가 어젯밤에 이 맥북 이게 업데이트를 했는데 쉽게 말해서 좀 굉장히 큰 대규모 업데이트를 했어요. 운영 체제를 바꾸는 거거든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내가 윈도우 7을 쓰다가 윈도우 10을 쓴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맥에서는 기존에 이제 모하비라는 OS에서 이번에 이제 카탈리나로 바뀌었는데 이해를 하고 나서 제가 아침마다 늘 이렇게 루틴하게 저 나름의 합리적인 워크플로우를 가지고 만들어 놓은 이 녹화 장치가 안 먹는 거 이상하게 OBS가 이거 혹시 어떤 문제 있는지 아시는 분은 정말 도와주시면 감사하겠는데 자, 이 문제 때문에 제가 아침에 녹화를 못했고요. 지금은 사무실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사무실에서 하고 있는데 소리도 좀 울릴 거고요. 그리고 주변에 약간 소음이 들릴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좀 양해 말씀드리고 그렇지만 데일리 뉴스는 멈출 수 없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실거주 정규과정 10월 오프 강의 시작을 하는데요. 그 전에 제가 잠깐이라도 말씀드리고자 이렇게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자, 그 전에 앞서서 하나 정정할 게 있는데요. 우리 어제 봤었던 그 100% 안전한 보증금 없다 이 기사에 대해서 정정할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최우선 변제금 이 부분인데 제가 서울 3,700만 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고 이 서울 같은 경우에는 1억 1천만 원 이내에서 보증금이 있으면은 이 중에서 3,700만 원을 돌려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관련된 기사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북극성주님 경매를 잘 아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여기 표 보시면은 최우선 변제금 적용 범위 및 금액 변경 내용에서 서울 같은 경우에 기존의 1억 원에서 1억 1천만 원으로 개정이 됐고요. 이 최우선 변제 적용 보증금이 1억 1천만 원까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억 1천만 원 이하면은 내가 이 중에서 최우선으로 3,7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인 거죠. 네. 그래서 이거 제가 좀 어제 말씀을 잘못 드려서 정정하고요. 두 번째는 어제 나왔던 사례가 우리 대법원 판례가 아닌 것들이 있었어요. 쉽게 말해서 우리 현행 대한민국은 3심제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가 이게 대법원까지 가는 건데 대법원에서 굳어진 판례라면은 이게 잘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1심 혹은 2심이라면은 3심 대법원에서 바뀔 수 있다. 그런데 제가 판례 같은 경우에는 잘 안 바뀔 가능성이 낮다 그랬잖아요. 제가 이거를 1심, 2심을 봤어야 되는데 잘 못 보고 3심 대법원으로 제가 잘못 봐버렸어요. 그래서 바뀔 수 있다. 대법원이 판례가 아니라면 이거 아시면 좋겠고요. 여기에 대해서 제보를 해주신 저희 그 경매 스승님이신 호빵님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거 좀 여러분들 잘못 알고 있는 정보 있으면 안 되니까 제가 말씀드렸고요. 자, 이거 우리 정정하도록 하고요. 자, 우리 어제 이어서 오늘 또 이거 관련된 기사 보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왔어요. 단돈 1만 원에 골치 아픈 임대차 분쟁 끝이라는 제목인데 사실 단돈 10,000원에 해결은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기사에 혹하잖아요. 한번 봅시다. 여기 땅집고에서 나온 그 기사인데요. 단돈 1만 원에 골치 아픈 임대차 분쟁을 끝낼 수 있다. 어떻게 하는지 보자. 자,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자, 가보도록 하죠.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제가 이게 아직 OS가 어떻게 될지 잘 몰라서 제가 알고 있는 기능들은 최소한 안 쓸 거예요. 그래서 또 에러가 나면 안 되니까. 자, 임대차 분쟁의 끝판왕이 떴다고 하는데 자,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줘요. 싱크대도 제 돈으로 수리해요. 월세 내기도 빠듯한데 유유 이런 경우 되게 많죠. 이것 때문에 뭐 저도 이렇게 힘들었던 적이 있었고요, 당연히.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짠! 해결해 줄 수 있어. 누가?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그래서 전국의 세입자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가 집주인과의 갈등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세입자와 집주인 간에 발생하는 집수리, 보증금, 임대차 기간 분쟁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주는 곳. 얼마 전에 저희 단톡방에서도 질문이 왔어요. 인터폰이 고장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집주인이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제가 알기로는 보통 인터폰은 일반적인 소모성 경비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모성 경비는 보통 세입자가 한다 하더라도 인터폰은 소모성 경비가 아니기 때문에 집주인이 해야 되는 게 맞겠죠. 뭐 이런 식으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근데 막무가내인 사람들이 가끔 있죠. 집주인도 가끔 막무가내일 수도 있고 우리 세입자도 약간 막무가내일 수가 있는데 이 경우에 합리적으로 조정을 해주는 곳이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다. 그래서 올해 5월 30일 대한법률구조공단 산하 서울중앙지부위원회를 시작으로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이렇게 5개 지부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는데 서울,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 광역시 중심으로 됐네요. 다른 데 없는 곳도 있는데 그래서 가장 많은 분쟁이 어떤 건지 봐봤더니 보증금과 주택 반환 60% 가까이 되고 아까 나왔던 인터폰 같은 주택 유지와 수선 의무 14% 가까이 되네요. 뭐 중개사 보수, 계약 갱신 종료, 계약 이행 해석, 손해배상 이런 것들도 있네요. 그래서 지난 5월에서 7월 사이에 있었던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 해결률은 무려 91.5%. 야, 이거 내가 좋아하는 슬램덩크네? 다시 보고 싶다. 조정 성립률도 약 85%. 자, 조정 처리 기간은 60일이지만 부득이한 경우 30일 연장이 가능하고 실제 분쟁 해결을 처리하는 데는 평균 3주가 걸린다고 한다. 몇 달씩 걸리는 민사소송에 비해서 시간이 상당히 절약되는 셈인데 평균 3주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자, 신청 방법. 조정 신청서를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서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위원회에 접수하면 되는데 필요한 경우 조정에 관련된 사람들이 진술 혹은 참고자를 제출해야 되는데 주택 소재지 관할하는 위원회가 많이 없죠. 몇 개 없어요. 이게 다예요. 그래서 안타까운 건 좀 몇 개 없다. 그래서 신청 수수료도 근데 굉장히 저렴하다고 해요. 조정액이 1억인 경우 임대차 분쟁위원회는 만원. 와우. 그에 반해서 민사조정 수수료 45,000원, 민사소송 인지대 45만원인데 임대차 분쟁위원회는 단돈 만원. 와우. 다만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는 출범한 지 5개월밖에 되지 않아서 이용률이 굉장히 낮은 편이다. 자, 인지도가 낮다. 그래서 5월 말부터 현재까지 서울중앙지구에 접수된 신청 건수가 200건을 조금 넘어서는 정도라고 하는데 이렇게 돼 있네요.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klac.or.kr www.klac.or.kr을 통해서 조정 신청 방법과 과정 등을 자세한 정보를 알 수 있는데 꼭 한번 이용해 보라고 해서 땅집보에서 나왔는데요. 저도 이런 경우 있었어요. 중간에 제가 나가야 되는데 제가 이제 세입자였어요 그때. 근데 중간에 일찍 나가야 되니까 보통은 제가 이제 먼저 해결을 하고 가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됐을 때 찾아보니까 이런 게 있다고는 제가 얼핏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했을 때는 이런 위원회가 아예 있진 않았는데 최근에 5개월 정도밖에 안 됐다고 하니까 그래서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겠는데 댓글을 잠깐 보니까 좋다는 의견이 많은데 좀 이게 연결이 엄청 안 되나 봐요. 전화 연결이. 그래서 아마 이게 또 홍보가 돼서 이게 잘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아까 본 것처럼 여기 보시면 이게 몇 개 안 되잖아요. 이게 몇 개 안 되니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래도 힘드시더라도 한번 좀 알아보시고 잘 되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간단하지만 좀 이렇게 좀 오늘은 할게요.
내일은 제가 집에서 잘 할게요. 오늘 지금 그냥 노트북에 있는 마이크로 하다 보니까 소리가 좀 울릴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천장이 높아서 막 울려요. 근데 제가 집에서 하면 조용하고요. 그리고 마이크도 있어서 깔끔하게 할 수 있어요. 알았죠? 그리고 여기 보면 어제 제가 나왔던 거 정정했으니까 이건 좀 보세요. 최우선 변제금은 서울이 1억 1천만 원 이내인 경우에 3,700 돌려받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제 3,700이어야 돌려받는데 이렇게 말을 잘못했어요. 그리고 대법원 판례가 아닌 판례들이 어제 소개해드린 게 많았기 때문에 3심 대법원에 가면 충분히 바뀔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임차인 100% 이런 거 좀 너무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염두하시고 좀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봤던 거는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이거는 잘만 활성화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세금 돌려받는 거라든지 중간에 수리비 같은 거 이런 거 좀 조정 같은 거 좀 빨리 되면 좋겠고, 조정액이 1억일 때 10,000원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되게 희소식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잘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제가 좀 짧게 이렇게 하고요. 우리 더 좀 쾌적한 환경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OBS가 이거 대응 좀 해줘가지고 더 잘 되면 좋겠습니다. 안 되면 이거 계속 요해야 되는데, 하지만 계속 어떻게든 방법을 찾을게요.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마치고요. 아무리 바쁘지만 이 말은 해야죠. 소중한 자기 자신을 위한 행복한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지금까지 사무실에서 눈치 보고 녹화한 혹시 다른데 피해드릴까봐 약간 눈치 보면서 했어요. 말투도 좀 약간 짧게 하고. 자, 이상 제네시스였습니다. 내일 더 좋은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